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5월 8일 오전 11시입니다. 지난 3월 20일 윤석열 당선인이 청와대를 이전하겠다, 국방부로 들어가겠다, 육군참모총장 공관을 관저로 쓰겠다라고 발표한 그 전후부터 저는 이건 큰 문제가 있다 라고 비판을 해 왔습니다. 그때는 왜 윤석열 당선인의 발목을 잡느냐, 이미 기정사실 됐다, 이렇게 저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욕하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지금 저를 비판할 논리가 있습니까? 제가 주장했고 제가 예측한 대로 뒤죽박죽이 된 것 아닙니까? 문제는 해결책이 있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해결책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그 전에 한국 보수가 아주 큰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 점을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청와대 이전에 박수를 친 보수는 반성해야 한다는 요지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밀어붙이고 김건희 씨가 거들고 있는 청와대 이전은 보수적 가치와 동떨어진 행위였는데도 조선일보 등 보수 세력이 이를 적극적으로 지지했습니다. 시시비비를 가려야 할 우리 사회의 언론, 지식인들까지도 진영 논리에 오염된 팬클럽 또는 패거리로 전락한 것입니다. 윤석열의 반보수적 행태를 보수가 지지한 것은 두고 상처로 남을 것입니다. 첫째, 현대사 부정. 보수는 역사를 소중하게 여깁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청와대가 제왕적 권력의 상징이고 불통의 구조라면서 한번 들어가면 나오기 힘든 흉가처럼 매도를 했습니다. 청와대 74년 중 약 60년을 보수 대통령들, 즉 이승만, 윤보선, 박정희, 최규하,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이명박, 박근혜가 차지했고 이들은 국가 발전에 기여하였습니다. 이를 통째로 제왕적 권력이라고 부정한 것은 좌파적 역사관에 가깝습니다. 그럼에도 다수 보수 인사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국군 부정, 느닷없이 국방부 청사를 지정해가지고 내가 살겠으니 2달 안으로 짐 싸서 나가라 식으로 밀어붙인 것은 국군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오죽했으면 박찬주 예비역 대장이 부모도 자식에게 그렇게는 안 한다고 했겠습니까? 한국 보수의 핵심 세력은 국군을 중심으로 한 안보 부문인데 윤석열이 이를 모독해도 다수 보수 인사들, 예비역 장성들까지도 박수를 쳤습니다. 법과 상식과 관례를 무시했습니다. 청와대 이전을 국민 동의 없이 결정하고 이를 국가기관에 강제하는 것은 인수위의 법적 권한을 넘어서는 월권 행위였습니다. 육군참모총장 공관이 낡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외교부 장관 공관을 비우라고 한 것도 법 이전의 상식을 무시한 오만이고 관례를 어긴 것입니다. 모두 보수적 가치를 위반한 행위였는데도 보수가 박수를 쳤습니다. 안보 무시, 대통령 중심제 하에서 국군 통수권자이기도 한 대통령의 안전은 국가안보의 핵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안전한 청와대를 버리고 덜 안전한 용산으로 이전해가지고 출퇴근하겠다고 했을 때 안보를 중시하는 보수는 좌파에 앞서 먼저 반대했어야 했습니다. 사실무시, 윤석열 후보는 청와대 구조와 기능에 대한 그릇된 정보를 근거로 이전을 공약했고 사실이 아님이 확인된 후에도 계획 수정을 거부했습니다. 당선인과 그 주변이 정보 판단에 문제가 있음을 드러낸 것입니다. 보수는 사실과 법을 근거로 국정을 이끌어야 하고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을 때는 즉시 바로잡아야 하는데 이를 다 무시한
청와대 이전에 박수를 보냄으로써 보수는 자아상실에 빠져버렸습니다. 국제적 시야의 실종, 제대로 된 나라들 중에서 대통령이 출퇴근하는 데가 없다는 것 정도는 구글 검색만 해도 알 터인데 국내적 시각으로 접근해서 일을 그르쳤습니다. 수정 능력과 계산력의 부족, 여론조사에 의하여 청와대 이전 반대가 많고 윤석열 지지율 저조의 가장 큰 요인임이 밝혀진 후에도 궤도 수정을 하지 않는 것은 반보수적 행태입니다. 결론적으로 보수는 박근혜 대통령의 해경 해체, 중국군 전성절 참석에 반대하지 않고 침묵하거나 동조한 것과 같은 실수를 범한 셈입니다. 보수의 팬클럽화는 윤석열과 보수 그리고 국가도 함께 망가뜨릴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제가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내일 대통령이 5년 동안 출퇴근하는 것은 세계의 웃음거리고 국민들이 걱정거리가 됩니다. 대안은 청와대 이전 계획을 백지화하고 청와대로 들어가든지 아니면은 숙소를 국방부 청사 안으로 정하여 출퇴근할 필요가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국방부 청사를 집무실과 숙소로 겸용하되 5년 계획으로 근사한 대통령궁을 신축해가지고 차기 대통령부터 서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부부는 국방부 청사를 임시 집무실로 이용하는 것이 됩니다. 5년 임시적인 대통령은 본인이 편하게 사는 방안보다는 후임 대통령들의 안전과 편의를 고려하는 게 맞습니다. 왜? 윤석열 대통령이 안전한 청와대를 버리고 두 집 살림을 해가지고 출퇴근함으로써 본인뿐만 아니라 차기 대통령들까지 위험에 빠뜨리려고 합니까? 우리나라 최고의 대통령 경호 전문가로 정평이 나 있는 한 원로의 견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걸 만약 윤석열, 김건희 씨가 듣는다면은 두 집 살림은 포기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분의 말씀을 요약을 했습니다. 10개 포인트로. 1. 같은 동선을 오고 가는 대통령의 출퇴근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고 매우 위험하다. 2. 대통령 경호의 가장 큰 원칙은 동선 보안인데 이를 미리 공개하는 것 자체가 암살 기도 유발이 될 수 있다. 3. 특히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 대통령이 위치하게 된다는 점이 저격 표적으로는 최고이다. 4. 요사이 기술 발달로 저격수는 먼 거리에서 파괴력이 강한 총탄을 정확하게 쏠 수 있다. 대통령 승용차를 아무리 강화하더라도 당할 수가 없다. 5. 사회가 다양한 만큼 암살의 동기도 다양하다. 특히 공격성 정신질환자 그룹이 위험하다. 동선 사전 노출은 이들에게 암살 기도의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 6. 윤석열 대통령이 공관과 국방부를 오갈 때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친다. 대통령 승용차는 멈출 수 없다. 앞뒤로 상당한 거리를 비워놓아야 한다. 통제에 5분이 걸리면 이로 인한 교통체증이 풀리는 데는 30분 이상 걸린다. 러시아워에 2번씩. 7. 동선이 상시적으로 노출되어 있으면 암살 방법도 저격, 폭약매설, 드론 등으로 다양하고 치밀하게 검토하고 연습할 수 있어 대응이 복잡해진다. 8. 윤석열 대통령이 머무는 시간은 집무실보다 공간이 더 길다. 거기에도 비서실, 경호실, 미사일 방어망 등이 따로 설치되어야 하니 청와대가 2개가 되는 꼴이다. 9. 대통령 부부의 경호를 위해서는 항공 통제가 필수적인데 청와대는 등 뒤에 북한산이 있어 미사일이나 항공기 공격으로부터 안전하나 용산은 트여 있어 불리하다. 10. 집무실과 공관의 분리는 지속되기 어려울 것이다. 현실적인 방안으로서는 윤석열, 김건희 두 분은 지금 국방부 건물의 한 층을 비워가지고 거기서 자고 살고
하는 게 옳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집 살림은 안 됩니다. 국민들이 불안해합니다. 국민들이 매일 두 번씩 윤석열 대통령의 안전을 걱정하도록 만들면 되겠습니까? 이게 민폐가 아니면 뭡니까? 감사합니다.